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가 코드를 이해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GPT와 기트허브 코파일럿이 어떻게 우리의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토큰화의 개념과 코드가 토큰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배웁니다. 그 다음 셀프 어텐션의 원리와 코드 문맥 이해 방식을 살펴보고 온도 파라미터로 창의성을 조절하는 방법과 토큰 사용량 측정 실습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토큰화란 무엇일까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코드를 글자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작은 조각, 즉 토큰으로 분해합니다. 마치 레고 작품을 블록 하나하나로 분해해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수명, 변수명, 괄호, 심지어 들여쓰기까지 모두 별도의 토큰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AI가 코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토큰화가 왜 필요할까요? AI 모델은 고정된 크기의 어휘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개발자들이 매일 새로운 변수명과 함수명을 만들어냅니다. 토큰화를 통해 이런 무한대에 가까운 코드 패턴을 제한된 어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보는 함수명이라도 기존에 학습한 조각들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토큰화 코드를 살펴봅시다. 틱토커는 오픈AI에서 공개한 토크나이저 라이브러리입니다. 인코딩 포마델 함수로 GPT-4의 토크나이저를 불러옵니다. 샘플 코드를 문자열로 준비한 뒤 엔코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토큰 ID 리스트를 얻습니다. len 함수로 토큰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코드가 몇 개의 토큰으로 분해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브워드 토큰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초기 모델들은 단어 단위로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는 캘큘레이썸처럼 카멜 케이스로 작성된 복합 단어가 많습니다. 서브워드 토큰화는 이를 캘큘레이트와 썸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덕분에 처음 보는 함수명이라도 기존에 학습한 조각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변수명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토큰 수 제한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GPT-4는 입력과 출력을 합쳐 최대 8,000개 또는 32,000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요청이 실패하거나 응답이 중간에 잘립니다. 따라서 API를 호출하기 전에 토큰 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긴 코드를 한 번에 보내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셀프 어텐션을 알아봅시다. 셀프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문장이나 코드 내의 모든 토큰이 서로를 바라보며 관계의 강도를 계산합니다. 코드에서는 변수가 어떤 함수에서 왔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합니다. 덕분에 먼 거리에 있는 코드들의 연관성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이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제로 보겠습니다. 유저 변수의 getUser 함수의 결과를 할당합니다. 이후 유저, isActive와 유저,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셀프 어텐션은 이 세 줄에서 유저가 모두 같은 객체를 참조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getUser의 반환값이 유저 변수에 저장되고 그 객체의 속성들을 사용한다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퀴리, 키, 배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의 핵심 세 요소입니다. 퀴리는 현재 토큰이 다른 토큰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키는 각 토큰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배류는 실제로 전달할 정보입니다. 퀴리와 키를 비교하여 관련성을 측정하고 관련성이 높은 토큰의 배류를 더 많이 가져옵니다. 어텐션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퀴리와 키의 내적으로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여 확률 분포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토큰에 대한 관련성 점수의 합이 1이 됩니다. 관련성이 높은 토큰은 높은 점수를 받아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어텐션 계산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퀴리와 키의 전치 행렬을 내적합니다. 그 다음 키의 차원수로 스케일링하여 학습을 안정화합니다. 소프트맥스를 적용해 확률 분포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가중치와 배류를 곱해 최종 출력을 얻습니다. 이 과정이 모든 토큰에 대해 병렬로 수행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의 관점보다 여러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멀티헤드는 여러 개의 셀프 어텐션을 병렬로 수행합니다. 한 헤드는 문법 관계를, 다른 헤드는 데이터 흐름을, 또 다른 헤드는 타입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동시에 포착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본질적으로 순서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드에서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변수 선언이 사용보다 먼저 와야 하고 함수 정의가 호출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치 정보를 별도로 주입하는데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각 위치에 고유한 벡터를 생성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구현 코드입니다. 시퀀스 길이와 모델 차원을 입력받습니다. 각 위치에 대해 사인과 코사인 값을 번갈아 계산합니다. 분모의 만이라는 큰 수 덕분에 위치 간 패턴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벡터를 토큰 임베딩에 더해주면 모델이 위치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코드 컨텍스트 이해 능력을 살펴봅시다. 긴 코드에서도 멀리 떨어진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상단의 임포어트 문과 수백 줄 아래의 함수 호출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합니다. 변수가 처음 선언된 곳과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 사이의 관계도 파악합니다. 이것이 AI가 전체 코드베이스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온도 파라미터란 무엇일까요? 온도는 AI 응답의 창의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설정입니다. 낮은 온도는 확률 분포를 날카롭게 만들어 가장 확률 높은 토큰만 선택합니다. 높은 온도는 분포를 평평하게 만들어 다양한 토큰이 선택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0.0에서 2.0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온도 파라미터 적용 코드를 보겠습니다. 오픈AI API를 사용할 때 템퍼러처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0.2의 낮은 온도는 결정적이고 일관된 응답을 생성합니다. 0.8의 높은 온도는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프롬프트라도 온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코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온도 0.0에서 0.3 범위를 알아봅시다. 이 범위에서는 가장 확률 높은 토큰만 선택됩니다. 매번 같은 입력에 대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버그 수정처럼 정확성이 중요한 작업, 정형화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생성, 문서나 주석 작성에 적합합니다. 일관성이 필요할 때 낮은 온도를 사용하세요. 온도 0.4에서 0.7 범위는 가장 범용적입니다. 적당한 균형을 제공하여 예측 가능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새로운 기능 구현, 리팩토링 제한, 일반적인 코딩 작업에 권장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범위, 특히 0.5 정도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0.8에서 2.0 범위는 창의성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새로운 알고리즘, 아이디어 탐색, 다양한 접근법 비교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문법 오류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코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 온도로 실험하는 코드입니다. 템퍼러처즈 리스트에 0.0, 0.5, 1.0, 1.5를 넣고 반복문을 돌립니다. 같은 프롬프트인 정렬 알고리즘 구현에 대해 각 온도별 응답을 출력합니다. 직접 실행해보면 온도 0에서는 항상 퀵소트나 버블소트 같은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높은 온도에서는 독창적인 접근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큰 사용량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API 비용은 사용한 토큰 수에 비례합니다. 프롬프트가 길수록, 응답이 길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토큰 수를 미리 측정하면 비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토큰을 제거하여 프롬프트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API 사용은 비용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토큰 사용량 측정 도구 코드입니다. 카운트 토컨즈 함수는 텍스트의 토큰 수를 반환합니다.
틱토컨으로 인코딩한 후 길이를 측정합니다. 에스터미트 코스트 함수는 프롬프트와 응답의 토큰 수를 각각 계산하고 모델의 가격을 적용하여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이런 유틸리티 함수를 만들어두면 API 호출 전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활용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간결하게 작성하고 코드 블록은 필요한 부분만 포함하세요. 전체 파일 대신 관련 함수만 보내면 토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재사용하고 응답 길이를 맥스 토컨즈로 제한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트허브 코파일러트, 챗GPT, 클로드 등 모든 AI 코딩 도구는 트랜스포머 기반입니다. 토큰화로 코드를 분해하고 셀프 어텐션으로 문맥을 이해하며 온도로 창의성을 조절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AI 도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로 코드 이해하기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토큰화, 셀프 어텐션, 온도 파라미터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AI 코딩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